역시 이 새벽에 있었던 유엔 이 총회 기조 연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의원님 총평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부심이 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자부심이 느껴졌다. We are 역시. back. I am back. 드디어 우리는 다시 복귀했다. 이제 드디어 저는 그게 복귀했다. 단순히 그 내란을 종결하는 지난 10개월에 깨서 백이 아니고 네. 윤석열의 3년까지 합쳐서 4년 만에 우리 비로소 백했다는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의 그 연설은 관심도 못 받았지만 완전 엉터리였거든요. 왜 엉터리냐 하면 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어허. 그 중에 윤석열이 계속 인권, 뭐 자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약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나머지 139개국은 그가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유엔에 가가지고 진영을 나눈 거예요. 거기서까지 유엔은 최고의 덕목이 평화고 예. 그 평화를 위해서 서로 기준이 좀 달라도 어허. 서로 협력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진영을 나누는 해설을 했으니까, 저 연설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10개월 만에 컴백이 아니고 3년 10개월 만에 컴백이다.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웠다. 당당하고. 특히 그냥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세상은 전 세계는 지금 반민주주의 물결이고 극우의 물결인데 우리는 그걸 이기고 왔다. 세계 모델로서 맞아요. 돌아왔다는 그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선도 국가가 맞습니다. 된다 이제. 네. 우리 K 민주주의 빛의 혁명, 빛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자랑스럽게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연설 보시면 어땠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아주시고요. 제이 엘사님이 I'm back 뭐 이렇게도 역시 적어주셨는데요. 그래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놓는 메시지 민주주의도 강조하셨지만은 특히 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비핵화 구상을 밝혔는데 END 이니셔티브, 엔드 이니셔티브. 예, 뭔가 영어로 이렇게 앞에 예. 문자를 만드는 게 약간 재미를 붙이신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도 그렇고요. 그런데 END. 예, 우리가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나가 민주주의고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가 번영이거든요. 예. 그런데 세 번째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있는 게 평화예요. 그게 이제 유엔하고 맞잖아요. 그렇네. 근데 우리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성공한 거고 네. 뒤에 뒤에는 평화는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로서 평화를 이뤘다보다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좋으냐 하면 네. 우리가 절실한 건 다른 나라도 절실하고 오히려 강대국이 얘기하는 평화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가 세계적 진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겪었고 그렇죠. 대치 뭐 미국이나 상황이고. 중국이 자기 특히 러시아까지도 평화를 얘기하는 건 안 믿어지지만 평화 부재의 땅인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다른 나라에서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유엔에서 꼭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화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게 바로 윤석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 평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핵 문제가 있으니 예. 비핵화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비핵화에 지금 몇 번 말씀을 하셨죠. 3단계. 그러니까 동결, 네.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에 이제 폐기 폐기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3단계인데요. 예. 충분히 저는 뭐 현실 가능한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워낙에 이제 비핵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핵화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최종 목적에 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과거에는 입구에 뒀는데 입구에 좋죠. 그러니까 입구에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음. 이제 출구에 놓으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일단 동결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북한이 그것조차도 완강히 거부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평화 메시지 중에 일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에서 일부였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관계 정상을 하고 이제 맞습니다. 비핵화로 네네. 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END 이걸 영어 앞글자를 따니까 엔드 엔드. 이니셔티브 네. 끝내는 네. 이것도 참 딱 맞췄네요. 종결자. 종결자가 되는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이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 이게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민주주의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수도 쏟아지기도 했고 예, 예.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야 이제 대한민국 정말 돌아왔구나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우위에 있잖아요. 지금. 전 국제 질서가 우리가 보기에는 네. 보기에는 그러면 포용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징벌로서 또는 제재로서가 아니고 이 비핵화가 전 세계의 비핵화와 동일하게 평화의 일부분을 추진된다는 맥락 속에서 네. 요청됐기 때문에 저는 박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박수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댓글을 보니까 이윤희님이 맞아요. 울림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시고 순댕이님이 국민들 어깨뽕 올라가게 만드시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 작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주로 산자가 죽은 자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 과거가 현재를 돕는 있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빛으로 네. 그러니까 모두를 빛으로 끌어낸다는 그 소년이 온다의 부분에 그거를 인용한 부분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이 앞에 어떤 의미에서 이 촛불 횃불이잖아요. 응원봉이 횃불이 되고 네. 그걸 우리가 밝은 곳으로 끌어낸 빛의 혁명이잖아요. 그게 선도하는 데 세계가 그걸 향해서 뒤따라오는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네.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을 인용하면서 빛의 이정표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가겠다. 빛의 이정표가 되겠다. 참 울림이 있는 그런 연설이었고 그럼 저희가 비핵화 관련해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번 연설에서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결국.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만 들으면 예. 생각나는 게 벌거숭이 임금님 우화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옷 벗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전부 다 입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걸 봤잖아요. 지금 북한 비핵화가 현재로는 불가능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하면 폭이 됐습니까? 오히려 전체적 긴장만 더 물고 오히려 북이 대남 핵무기를 남쪽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걸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다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비핵화를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핵화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동결이나 감축을 한 다음에 네. 종국적으로 비핵화로 가자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옷 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왕을 보고 옷 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실제로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비핵화 포기한다는 거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네요. 네. 이걸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비핵화 포기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예. 따져보면 동결한다는 말은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톱한다는 말은 북한이 있으니까 스톱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그러니까, 먼저 그 말은 있으니까. 맞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해서 비유를 하나 더 들게요. 자, 무장 강도는 무장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무장하고 있죠. 예. 그게 합법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무장 강도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그 무장 강도를 향해서 경찰이 일단 무기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걸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네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그러니까요.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갖고 예. 있으니 빨리 그걸 위험을 줄이자는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핵 인정하고 동결과 잘했다 이건 감축 아니지. 그럼요 아니죠. 합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국민의힘에다 계속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아니라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들을 겁니다. 이게 이해가 바로 되는데 정말 이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아까도 G7 외교장관이 또 확인했습니다. 네네. 비핵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메시지 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는 예. 약간 양쪽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분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장관이나 관료들은 비핵화를 좀 세게 얘기하고 예. 대통령은 이제 남북 교류나 아니면 이쪽에 동결이나 이 부분의 현실론을 얘기하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도 네. 뭐 통상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주국방까지 얘기하셨어요. 아하. 대통령은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은 대통령은 이제 좀 자주적인 얘기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관료들은 원래대로 뭐 이런 비핵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추는 것 같은데 네. 제 하나 바람은 오히려 관료들 사이에 좀 자주파 소위 그냥 쉽게 말해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좀 있어서 두 개가 있고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대통령의 이게 그게 강하지 않을 좀 더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아쉽습니다만 네. 예 뭐 그런 것 그래도 같습니다. 역할 분담을 네. 잘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